이게요, 제가 아까 1교시 얘기할 때처럼 미션 수행에 이걸 냈잖아요. 근데 이제 2, 3주까지는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잘 해요. 거기다 국토계획법 지나고 개발법 지나가잖아요. 앞에부터 쌓이는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여러 번 반복해야 시간이 줄어요. 그럼 나중엔 전체를 돌려도 1시간 반이면 끝나요. 나중에 10월달쯤 갔을 때는. 근데 안 보면 계속 원점이에요. 3달 지나면 또다시 까먹어서 원점. 2달 지나면 또 까먹고 원점. 계속 원점이거든요. 그거를 곁다리로 템포를 더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표정은 시끄럽고 빨리 해. 알았어요? 그래서 봐요. 첫 번째 봅시다. 1번 문제는 뭘 물어볼까요? 키워드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묻는 문제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볼게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니까. 그 다음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어디서? 녹관자에서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뭐 하는 거? 물건을 쌓아 놓는 거. 간단히 물건 적치. 그렇죠? 하고자 한다면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너무 중요한 거. 다만 뭔 허가 받지 않지? 도시계획사업. 봐봐.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이게 원조문이에요. 그렇죠? 아까 글으로만 보다가 또 글로 보니까 새로워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라면 허가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 좀 봅시다. 이게 원조문인데 건물의 토 중에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한 행위를 뭐라 하죠 우리가? 그렇지. 이걸 토지 형질 변경이라 그래요. 시작. 토지 형질 변경. 시작.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의 매립을 우리는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죠. 이게 법에 써 있어요. 땅 깎기, 흙 쌓기, 땅 고르기라고 나와요. 조문 자체에.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3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특별시에 대해 특별시장이 개발행위를 허가코자 한다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뭐하죠? 무엇? 조건을 걸어 허가할 수 있다. 앞에서 맡은 거와 똑같죠? 도시계획시설 사업처럼 조건부 허가. 읽어봐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조건 나오면 떠오르는 거. 이행보증금 예치인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같은 거는 예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 4번에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그죠? 뭐라고 나와요?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수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진다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뭐를?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공공기관, 지방공사를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떤 분이 쌤 지방공사 아닌데요. 그 공공단체가 지방공사입니다. 뭐라고요? 공공단체가 바로 지방공사야. 똑같은 얘기야. 이해 가셨죠? 그 얘기들. 이게 바로 조건부에 대한 조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5번 문제 봅시다. 요거 할 때 잘 봐줘야 돼요. 글이 안 헷갈려요. 5번 문장의 키워드 뭐죠? 성장관리 계획구역. 시작. 성장관리 계획구역. 그럼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어디다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향후 뭐가 되는 거?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녹관농자. 시작. 녹관농자. 됐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뭐라고 나오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같이 읽어봐요. 재미없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봐봐. 이 말의 포인트는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지. 근데 어디는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을까요? 원래 설치가 곤란한 동네? 그치.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기반시설 설치의 계획은 제출하지 않죠. 아까 얘기했잖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들어가도. Understand? 됐죠? 그 얘기. 평가서에 2번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중개사만 아직 안 나왔지. 오른쪽 위입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봐요. 건물의 토토토 중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시작. 그럼 물어볼게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원래 허가를 안 받죠. 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허가 받아야 하는 토지형질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입니다. 뭘까요? 지목 변경을 수반한 다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빼고? 전과 답 사이. 그러면 임야를 전답으로 바꾸면 허가 받아야 되겠죠. 위험하니까. 이해를 해보자고. 전답가는 제외되죠. 독인, 객인이라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 봐요. 토지 분할일 때. 시작. 토지 분할일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다. 중요한 거. 토지의 일부를 뭘로? 국유지. 그 다음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따라해봐요. 공공의 냄새가 나면 시작. 허가 안 받아요. 다 아까 한 거. 그런데 귀에 스쳐 지나갔더니 또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중요한 거 8번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허가받은 걸 변경하자. 그럼 원래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미하다고 해서 허가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죠. 경미 변경. 대표적인 게 뭐였더라? 사업기간 단축, 면적 5% 범위 내 축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단축소. 시작. 단축, 축소 5%. 단축, 축소한다면 허가 안 받겠지. 반대로 연장, 확대한다면 허가 받아야겠지. Understand? 안다다시 모르겠나. 단축, 축소. 시작. 단축, 축소. 처음엔요, 제가 이런 행동하면은 뭐야? 이러더니 지금은 신경도 안 써요. 내 코가 석자라서 그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쇼를 하든 말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그 기준에 대한 거, 용도 지역을 다시 3가지로 분류한다.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시작.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그러면 주상공이니까 뭐가 된다 얘가? 시가화 용도제. 시가화 용도. 그 다음에 허가 기준을 강화 완화한다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는 뭐다? 유보. 여보 말고 유보 용도. 그 다음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는 나머지의 동네 뭐가 된다? 보전 용도. 그래서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 기준으로서 3가지 분류, 시가화 용도, 주상공. 절대 까먹지 말 건 유보 용도입니다. 허가의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시작.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유보용도. 나머진 다 보전용도. 됐나요? 그 얘기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에 그 규모에 대한 부분,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그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무슨 규모? 형질변경 면적. 시작. 형질변경 면적. 됐죠? 그러면 기억해봐요. 주상, 자생, 녹지. 뭘까? 1만. 혹시 집에서 먹는 약 중에서 기억을 잃는 것 같은 약이 있으면 그런 약은 복용을 좀 자제하시길 바래요. 뭐라고요? 주상, 자생, 녹지 1만에 또 공관농, 거봐, 뭔진 모르지만 기억난다니까. 3만, 보자, 거봐, 5천. 아싸, 됐죠. 그래서 주상, 자생, 녹지 1만, 그 다음에 공관농에 대한 부분에 3만, 그 다음에 보자 5천. 주상, 자생, 녹지 1만, 공관농 3만, 보자 5천. 그리고 규모 모이면 이상이면 심의 거쳐 허가. 됐습니까? 그 얘기. 그 다음에 11번은 아직 안 배웠고 넘어가시면 다음 거. 문제 왜 이렇게 많아? 다음 페이지. 표정이 좌절이야. 다 했어요 이제. 안 배운 건 안 할 거니까. 12번 좀 봅시다. 일단 12번의 포인트는 뭘까요? 아주 중요해요. 다 했어요.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 성장관리 계획인 거예요. 시작.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 성장관리 계획인 거죠.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처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동생뻘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봐요.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코자 할 때 성장관리에 집어넣는 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그 다음 무엇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 말을 해버렸네. 이 썩을. 뭐라고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용적률, 배치형 특색체 높이,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로 같은 거 만들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자. 건폐용적률을 얼마나 우리가 특례를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아래에 있는 지문이다. 됐죠? 그럼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성장관리 계획으로 계획관리 지역이면, 시작. 계획관리 지역이면 건폐율은 50. 불안해 죽겠네. 용적률은 125. 정말 중요해요. 까지 완화할 수 있고. 또한 계획 상산관리 자연녹지 농림지역 생산녹지의 건폐율은 얼마? 30% 이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얼마? 30% 이하. 성장관리 계획 만들었다고 모두 완화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관련된 부분에 건폐용적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 농림지역 생산녹지의 건폐율. 이거는 용적률의 완화는 없죠. 요번에 35에 또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반드시 꼭 외워줘야 될 문장. 앞에 기억나죠? 그 얘기. 그 다음에 14번 문제에 대한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14번의 키워드는 뭐냐면 뭐다? 제한할 수 있다. 시작.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뭘 물어봤냐면 지금 키워드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시작.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작.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얘네들은 허가 제한의 연장이 가능한 사유죠. 그래서 심의 거쳐 한 차례만 일단 3년 이내에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고,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몇 년? 2년 이내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연장 나올 때 심의 안 하고 2년. 뭐라고요? 연장 나올 때 심의 안 하고 2년.
됐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 등이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허가 제한 사유 중에 3, 4, 5 중에 2개죠. 아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때 포함해서 3가지. 그 얘기들. 금방 봤던 거라 기억납니다. 그리고 15, 16은 아직 안 배워서 다음 기회에 하고, 그 다음 오른쪽 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다 했습니다. 시작.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나오면 떠오르는 단어.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됐죠? 어디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등 능력이 부족할 것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용도 지역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 50% 범위 안에서 강화 적용한다. 요게 작년도에도 여기 있었고요. 요번에 중개사 35회 때 기출이었어요.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 반토막. 봐봐. 이만했던 걸 요만하게 지세요. 이만했던 걸 요만하게 지세요. 알겠습니까?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죠. 그 얘기들. 그 다음 18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건축행위는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행위. 시작.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로 한다. 됐습니까? 근데 역시 200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저번 주에 끝날 때 했던 거. 공동구. 설치 의무. 시작.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시행자. 200만. 지금은 200. 또 얘기할게요. 그쵸, 여러분? 거기는 200만, 지금은 200. 까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9번 이제 마지막으로 20번까지 한번 봅시다. 19번. 객이면 돼요, 안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겹칠 수 없는 거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언제 정할까요? 행위 제한이 강화될 때, 완화될 때? 완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개발행위가 집중되니까. 그럼 개발이익을 환수하겠지. 그래서 해제되어지는 지역. 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 따져봤을 때 20% 이상이 증가한 지역이라든가 또 해당 지역 전년도에 뭐가 인구 증가율이 얼마? 20% 이상의 높은 지역이라면 지정하여야 하지. 뭐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완화 해제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얼마? 20% 이상 증가됐다. 높다. 됐습니까? 한 두어 번 나왔던 질문. 그 다음 20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요것도 뭐야? 요번에 35회 문제였죠. 아 정말 이 필수 지문은요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무렇게나 고른 게 아니야. 정말 잘 나온 지문 모아놓은 거거든. 그럼 봐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대. 어디서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으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시작.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라고 한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본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어. 몇 년? 그렇지. 1년 될 때까지. 그러면 1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문장. 아주 많이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오늘 배운 게 내용이고 오른쪽 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오늘 배운 게 아니라서
그쵸?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정리합시다. everybody 정리. 오늘은 뭐 배웠어요, 우리가요?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하고, 가만히 있어봐, 1분만.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에 대한 거 2가지 배웠어요. 여기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좀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옆에요. 14페이지. 1분만. 그러면 오늘 배운 거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도 도시계획의 시설사업. 요거 본 거예요. 시작. 도시계획 시설사업. 요거 본 겁니다. 요거.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뭐 개발행위 허가. 요거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거 중에서 개, 기, 성. 이거는 요 그림 안에 없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기획구역은 요 그림 안에 없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사업 배웠고 오늘 요걸 배운 거야. 개발행위 허가. 그럼 다음 주는 뭐 배울까? 이제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이게 다음 주 진도예요. 한 1.5주쯤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정비사업을 배우겠죠. 정비법에서. 이 2가지가 3주치 분량이에요. 알겠습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